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박동규입니다. 예, 이번 3.1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경화 흐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특히 이번 3.1절이 94주년인데 아시다시피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한지 근 10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 왜곡과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더욱더 노골적인 그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한일 관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3.1절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도 않았고 씁쓸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첫 3.1절 행사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자성과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가장 인상에 남는 메시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그런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일본의 반복적이고 변하지 않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 한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대일 강경 메시지였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본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을 취하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최근 일본 우경화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례는 아시다시피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그들은 8번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통상 정부 측 인사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이제 자제를 한다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 내각부 정무관이라고 해서 차관 복급에 있는 사람을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급 행사로 격상시킨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시마네현의 그러한 다케시마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찬동을 한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는 현재 그 일본 아베 정권이 국내에서 나름대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아마 우익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러한 국내의 높은 지지율이 아마 밑바탕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국내의 어떤 높은 지지율 자신감을 가지고 최근에 그 중국과의 영토 분쟁도 있잖아요. 센카쿠 중국 명으로는 다오이다오라고 그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강경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아베 정권의 국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보여지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베 정권은 역대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악랄하고 치졸한 그런 그 정권으로 보여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정말 그 치졸하게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역대 정권이 없거든요. 가장 심하다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역사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독립기념관에 있었는데 사무처장으로, 그때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서경덕 그 교수를 제가 그 상고 처리를 해서 영입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독립기념관 명예 홍보대사로 그때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만큼 홍보에 남다른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근데 요번에 독도학교란 거는 물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서 산하기관 정부 준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식화됐죠. 우리도 독도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 훌륭한 국제 홍보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장으로 선임을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부 차원이나 본처도 그렇고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본이 감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나대지 못하고 우리가 이 독도 문제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전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마 그 독립기념관의 관계자분들과 본처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발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그 당시에 김삼훈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주장했던 게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부분들이 상당히 퇴보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친일 재산 환수를 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독립기념관의 민족대학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민족 사회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정식 대학원이죠. 그 정부가 인가한 정식 대학원을 독립기념관의 민족대학원을 설립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독립기념관이 가서 보고 느끼는 그런 체험 기념관의 의미도 있지만은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민족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개선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여러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있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또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대일본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일회성 또는 엄포성 경고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후속 조치, 일본의 자성과 변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채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정립될 것인가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잘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작정 강경책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서 그냥 냅두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채찍과 당근이라는 부분들이 정책 중에서 잘 반영이 돼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본으로 하여금 변화된 자세, 책임 있는 조치, 한일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새 정부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